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 남부에서 모기매개 전염병인 치쿤구니아 열병이 급속히 확산하며 타이완에서도 첫 유입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타이완 보건당국은 중부 거주 40대 여성이 중국 광둥성 포산 선전 방문 중 모기에 물려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귀국 다음 날 발열, 발진, 관절통이 나타났고 현재는 완치됐지만 건강 모니터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첫 확진 발표 이후 광둥성에서만 약 8,000명이 감염됐습니다. 발병 중심지 포산은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천 건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은 홍콩, 마카오, 후난성으로 퍼졌고 전 세계적으로는 119개국에서 보고됐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케냐, 인도양 섬나라 등에서 대규모 발병이 있었으며 유럽 16개국과 미주 지역에서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현재 전 세계 감염자는 약 24만 명, 사망자는 90명에 달합니다. 이 치쿤구니아는 아에데스 모기가 전파하며 발열과 관절통, 발진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치사율은 1% 미만이지만 합병증 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치료제는 없고 대증요법만 가능하며 WHO 승인 백신 2종이 있으나 제한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미국 CDC는 광둥성에 2단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드론, 모기 유충 포식 어류와 곤충 방사, 살충제 살포 등 전방위 방역에 나섰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가정에 직접 들어가 고인물을 점검하고 약국에서는 증상 관련 약 구매자 신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코로나19 당시의 강력한 통제를 떠올리게 한다며 일부 시민 반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산 인근 도시의 방문객 모니터링 조치와 야간에 아동 혈액을 채취하는 영상이 논란이 되며 당국의 대응 방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태풍과 폭우가 잦아지면서 치쿤구니아와 댕기열 등 모기매개 전염병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어 방역에 장기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동물로 알려진 흰 긴수염 고래, 일명 대왕고래가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는 현상이 관찰돼 과학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최근 국제학술지 PLOS에 실린 연구를 인용해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 해저에서 6년간 수집한 음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왕고래의 발성이 약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은 먹이 공급원인 크릴새우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 뒤에는 기후변화와 해양오염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왕고래의 노래는 짝짓기와 무리간 교신 등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그러나 해수온도 상승으로 먹이 확보가 어려워진 고래들이 에너지를 모두 먹이 탐색에 쏟으면서 노래를 부를 여력이 사라졌다는 설명입니다. 몬터레이베이 수족관의 존 라이언 해양생물학자는 고래들이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먹이를 찾는 데만 매달렸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해양 폭염은 2013년 시작됐습니다. 당시 블롭이라 불리는 대규모 고수온 현상이 베링해와 알래스카에서 북미 동부 해안으로 확산되며 일부 해역 수온을 평균보다 섭씨 2.5도 이상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독성 조류가 번성하고 크릴새우를 포함한 해양 생물들이 대규모로 폐사했습니다. 논문 공동저자인 켈리 베누아 버드는 기온과 해수 온도 상승은 단순한 온도 문제가 아니다라며 해양 생태계 구조 자체가 바뀌어 크릴새우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왕고래는 크릴새우를 주식으로 삼기 때문에 그 피해가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석연료 사용이 계속되는 한 기후변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며 이미 전 세계 바다는 기후변화로 발생한 초과열의 90% 이상을 흡수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베누아 버드는 북미 서해안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대왕고래조차 먹이를 찾지 못한다면 이는 해양 생태계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위기의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대왕고래의 침묵이 단순한 개체 행동 변화가 아니라 지구 해양 생태계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의 징후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과학계가 조직적인 논문 사기 실태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와 호주 시드니대 공동연구진은 수십만 편의 과학 논문과 구체적 사례를 분석한 결과 논문 공장과 사설 브로커, 약탈적 학술지, 심사 조작이 얽힌
복잡한 글로벌 사기 네트워크가 과학 출판 생태계에 깊숙이 침투했다고 5일 미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했습니다. 논문 공장은 연구 실적이 급한 연구자에게 부실한 논문을 대량 판매합니다. 데이터 조작, 이미지 도용,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주장까지 포함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돈을 내면 제1저자 명의까지 살 수 있었고 논문 인용 횟수도 거래됐습니다. 브로커는 저자 모집부터 가짜 학술지 연결, 심사 조작까지 전 과정을 중개했습니다. 대표 사례로 발행이 중단된 영국 간호학 학술지 HIV 너싱의 도메인이 사기 조직에 넘어가 엉뚱한 논문 수천 건이 게재됐고 일부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에까지 등록됐습니다. 연구진은 의심되는 논문 수가 1.5년마다 2배로 늘고 있으며 철회 건수 증가 속도를 앞지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기 행위는 편집자 단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학술지 플러스1에서 철회된 702편 중 3분의 1이 단 45명의 편집자와 관련됐습니다. 일부 편집자는 문제가 있는 논문임을 알면서도 통과시켰고 심사 없이 서로 논문을 주고받는 짬짬이 심사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논문 공장과 연결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플러스1 자체 조사에서는 특정 저자의 논문만 처리하거나 자신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직접 편집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한 편집자는 79편을 다뤘는데 이 중 52편이 이해 충돌로 철회됐습니다. 루이스 아마랄 교수는 이 사기는 과학의 외피를 쓴 범죄라며 편집 심사 시스템 강화, 사기 탐지 기술 개발, 인센티브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AI가 본격적으로 논문 작성에 활용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과학 사기는 더욱 통제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이 서서히 막바지로 향하면서 차기 후계 구도를 둘러싼 경랑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는 최신호에서 중국이 지난 10여 년간의 권력 공고화 시대를 지나 권위주의 정권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인 승계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라운대 타일러 조스트 교수와 예일대 다니엘 매팅리 교수는 권력 승계 과정에서의 혼란이 중국뿐 아니라 국제 정세 전반을 흔들 수 있다며 시 주석이 후계 구도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시진핑은 2018년 헌법 개정으로 주석 임기 제한을 없애고 2023년 3연임에 돌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력 정치 유망주들이 성장하지 못하거나 숙청됐습니다. 중국 역사상 마오쩌둥, 덩샤오핑 모두 유력 후계자를 교체하거나 제거했으며 유능하고 젊은 인물이 장기적으로 권력을 이어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2032년까지 시 주석이 집권할 것으로 전망하며 2027년 4연임 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32년 이후에도 혼란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현 정치국 상무위원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경력이 부족해 안정적인 승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시 주석은 나이 많은 과도기 지도자나 경력 부족의 다크호스를 발탁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정치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군부의 지지 향방도 불투명합니다. 일각에선 시 주석이 정치적 유산 완성을 위해 대만 무력 통일이라는 군사적 모험에 나설 가능성도 경고합니다. 이는 군부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내 지지를 결집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국제적 긴장을 극도로 높일 위험이 큽니다. 포린 어페어스는 미국과 서방의 섣부른 개입을 경계하며 시진핑 이후 중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급격한 노선 전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오쩌둥 사후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으로 노선을 급변시킨 전례처럼 후계자 역시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